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요. 시장도 같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장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사이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감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이기도 하죠. 이에 장 막판 들어서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2020선 밑으로 내려왔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하락 마감하면서 62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7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갈수록 어려운 장입니다. 기대되는 호재도 마땅히 없고요. 그냥 내가 잘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중요한 전략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배트맨 여전히 여러분의 실시간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안 좋으니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점점 많아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 2612번 전화 두 통 열려 있고요. 그리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도 문자 받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요. 자,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이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장중에 시장에 대한 리딩도 좀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 꼭 함께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불법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및 홍보 권유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 배트맨 1부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우리를 수익의 길로 이끌어줄 분 모셨습니다. 자, 주식천왕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시장이 오늘 점심까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장 막판에 또 다시 하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코스피가 202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전에 우리 주식천왕님이 2020선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깨고 내려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깨고 내려왔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선도 위태로운 것인지 오늘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 지수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면 제가 화요일 날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왜 코스피가 202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지 이제 다들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장기 추세선, 그렇죠? 예, 거의 우리가 10년 가까이 장기적인 추세선 중에서 그 202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지켜왔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탈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거는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좀 좋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20선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추세가 붕괴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까지는 오늘 좀 하락,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하락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시초가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봉을 좀 잠깐 더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 지지력 2020선 부근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한번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지지하고 튀어 올라왔던 경험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10년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2020선은 우리 한국 경제 측면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추세가 약화는 됐지만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020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수 방어했다라고 풀이해 주셨으니까 너무 걱정은 아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코스닥은 오늘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코스닥도 한번 같이 봐주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차익 매물을 많이 이제 쏟아내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 대한 수급 변화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화요일 날 굉장히 큰 폭의 1,500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코스닥에서 해줬는데 오늘 또 여지나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오늘 1,000억 넘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제가 장기 추세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코스닥 역시 지금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탈하지 않았던 이 지금 파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120 월봉선인데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이 하단 120 월봉선을 돌파한 흐름 2015년 1월부터 돌파를 했죠. 이 이후로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죠. 2017년도, 2016년도 말에 장중에 월봉 장중에 한 번 이탈하진 않고 그 밑에 선까지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튀어오르면서 또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조금 2018년, 19년도 하방 그 하락 추세를 좀 경험하면서 하락 추세를 견인했던 것은 결국은 바이오 섹터인데요. 바이오 섹터가 몰락하면서 굉장히 코스닥이 지금 어려운 길로 가고는 있지만 지금 장기 추세선인 600포인트를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은 너무나 시가총액 상위군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많이 하락하면서 좀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시장을 지금 바이오 섹터가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제2의 스타를 꿈꾸는 섹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런 섹터가 나와줘야지만이 코스닥 시장이 어떤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그동안 차지했던 비중이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바이오 비중이 좀 낮아지면서 그 자리를 대신할 어떤 스타 섹터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코스닥 지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올 하반기 내년까지 그런 자리를 좀 대장군의 자리를 시가총액 상위군을 메꿀 수 있는 섹터는 아마도 역시 5G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이야기, 코스닥 이야기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이 또 8월이잖아요. 여전히 호재는 찾기 힘든 시장인데 앞으로 이 8월 시장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좀 투자에 임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늘은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뭐 2달, 3달간 코스닥 같은 경우 3개월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좀 더 그렇더라도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8월도 역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고요. 해결 실마리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결정들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들 속에서도 또 MSCI 편입 비중 축소에 따른 5% 비중 축소에 따른 8월 달 또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상당히 수급난을 겪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8월은
여전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그 핑퐁 장세가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수급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런 좀 어려운 장이 지속된다. 그게 예측이 된다라고 보시고 계속해서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에도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시장 리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이야기로 조금 더 자세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5G 관련주가 오늘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요.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는 견조한 방어였다라는 이야기 가지고 오셨고요. 자, 창투사 관련 개별 종목이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파밀셀을 비롯한 유전자, 줄기세포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갔고요. 일본 불매운동 관련 수혜주가 다른 섹터로 빠르게 순환매를 보인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종목이 좀 독보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먼저 5G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하락장이 아까도 좀 짚어주셨지만 독보적으로 어제까지 오르고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오늘 조정은 좀 받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제가 볼 때는 보여지고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코스닥 시장이 크죠. 그래서 뭐 상한가 갔다가도 크게 밀려버리고 그다음에 일본 반사 수혜주 뭐 같은 경우들도 급등이 나왔다가 또 크게 밀려버리거나 또 이미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크게 하락하거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5G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흐름을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신고가 KMW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한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G 관련주 살펴봤고요. 오늘 또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컴퍼니 K 이 종목이 창투세 관련주인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물론 이제 수급에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에 따른 급등이라고밖에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기존에 주식처럼 따라잡기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바닥권에서 신규 상장 이후에 바닥권에서 강하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다가 또 마침 이제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봉오도정투 같은 그런 쪽에도 지금 투자를 했다는 어떤 그 메리트가 좀 작용을 같이 했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어찌됐든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을 한 이후에 장막판에 조금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상한가는 풀렸지만은 역시 큰 수익을 내준 또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들어갔었던 컴퍼니 K 사실 우리 주식 천왕과 함께 대응을 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단재생의료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제약바이오주 특히 줄기세포 관련주가 오늘 빨간불을 일제히 켰습니다. 일단은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지속적인 호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단기로의 반등에만 그칠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의 어떤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완전히 돌려세우기에는 그렇게까지 돌려세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첨생법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된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줄기세포라든가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이제 임상 이상을 통해서 좀 더 어떤 빠르게 그 효과를 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쪽 관련 종목들로 파나진이라든가 파미셀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크게 좀 보여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워낙 낙폭을 그동안 키운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반등을 노리시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은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만큼의 호재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신규 매수는 좀 주의하시고 차라리 올랐을 때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수혜주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때문에 반도체 소재가 먼저 올랐었고 그저께는 속옷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더니 오늘은 이제 아기용품 관련주들까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산 장려 관련 종목들까지 이제 확산되면서 급등락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그 순환매로 그 시장이 어려운 장 속에서 어떤 딱히 모멘텀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나마 일본 관련 반사 수혜주로서 어떤 불매운동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되면서 빠르게 좀 이런 종목 저런 종목들이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이거는 단지 조금 단기적인 그 테마로 움직이다 보니까 반드시 급등 때 추격 매수 하시는 건 반드시 자제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단기 트레이딩에 강하신 분들, 장중에 뭐 대응을 정말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위 애국 테마주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 워낙에 단기 이슈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니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크게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섹터까지 잔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주식 천왕 따라하기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좋든 안 좋든 확실한 종목으로 수익 팍팍 안겨드리는 우리 주식 천왕의 매매 기법 그대로 복기해 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오늘 상한가에 기록을 했었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었던 컴퍼니 K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전에도 한번 따라하기 종목에서 한번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뭐 상한가까지 이제 진입을 네. 했던 종목이죠. 네, 이 종목 여러 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바닥권에서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던 날들이 있었죠. 이날 최초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왔는데 이날 이후에 한번 첫 번째 공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또 이날 상한가였죠. 네, 상한가.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받고 이날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했는데요. 이날 25일 날 30일이죠. 7월 30일. 30일 날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했는데 그날 다음 어제죠. 어제 시장이 또 굉장히 어렵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이 종목 역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장중에 음봉으로 조금 하락 마감을 했죠. 하지만 오늘 멋지게 상한가까지 뽑아 올리면서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그 장 막판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도 물량을 확대하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 종목 역시 상한가가 풀렸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큰 수익을 단기간에 줄 때는 당연히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시라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분할로 수익 대응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지만 한 번 더 일부 물량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또 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컴퍼니 K 7월 30일이니까 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매수해서 이틀 만에 바로 이렇게 급등 수익을 내서 분할 수익 실현까지 완료하고 20%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자, 바로 또 네이버입니다. 이전부터 모아가자고 강조를 해주셨던 네이버. 요즘도 흐름이 좋던데 오늘도 이 어려운 장에서도 2% 가까이 올랐었어요. 네, 뭐 네이버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상당히 흐뭇하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힘든 장 속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장중에 뭐 등락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7월 25일 날이죠. 바로 이날 여러분들께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이날 바로 제가 강력하게 시초가부터 공략을 들어갔죠. 그리고 이 종목이 그날 8%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부터 또다시 한번 갭으로 추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은 상당히 긴 이제 기간 조정, 수렴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월봉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네, 그동안에 하락하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 쌍바닥을 다시 한번 고점을 강하게 월봉 장대 양봉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가는 기간 조정은 필요하겠지만은 장기적인 안정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더 키우셔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장에 두 종목 모두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중장기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바로 또 10% 넘는 수익이 났었어요.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이틀 만에 20% 넘게 수익을 냈던 컴퍼니 K 그리고 중장기로 모아가자라고 강조를 해주시고 최근에 또 일주일 만에 10% 넘게 수익을 냈던 네이버 모두 우리 주식천왕의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들어오셔도 충분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 검색창이 있어요.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은요,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 시장의 이야기들 많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말미에 종목 상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 이 고민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바로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주식천왕의 시선으로 산업 이야기 풀어가는 시간 리포트 돋보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또 역시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반도체입니다. 네, 일단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어제 또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삼성전자에.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인위적으로 공급 감산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좀 밝혔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또 전략적인 이유가 숨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갤럭시 노트 10 출시, 새로운 출시도 앞두고 있고요. 또 폴더폰도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런 거에 따른 어떤 고부가 가치의 어떤 그 반도체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든가 기타 전 세계 글로벌 어떤 그 서버 시장의 또 수요들이 내년도에도 연속적으로 확장될 국면에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저가 구간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따라오지 못하게끔 가격 경쟁력이 아주 좋아질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1위로서의 격차를 벌이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지만 시장은 역시 조금 차익 매물이 고점에서 나오면서 아쉬움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어제 오늘 좀 외국인들이 1,000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2019년 3분기 모바일 랜드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락폭이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계속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락은 하는데 하락폭이 점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 축소폭이 2016년 2분기 이후에 최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2016년도에도 그렇게 가격이 하락하다가 그 하락폭이 최대로 축소됐다는 거죠. 빠르게 그만큼 가격 하락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이제는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2D 낸드 가격 인상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고부가 제품 위주의 가격 회복 추세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은요. D램 익스체인지가 발표한 3분기 모바일 랜드 가격 발표를 했는데요. 19년 2분기 비해서 11.6%로 축소되면서 그 하락 축소폭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도시바의 정전 사태로 인한 공급량 감소가 주 원인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3분기에 우리가 가격의 세 가지 시사점을 좀 체크할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 하락 축소폭이 매우 크다. 11.3%나 확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빠르게 가격 하락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D 낸드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고부가 제품 위주로의 가격 회복 추세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고용량 MMC라든가 UFS 등 고부가와 고용량 제품일수록 가격 하락폭이 더 축소폭이 커졌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랜드 서플라이 체인 중심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유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를 대비했을 때 반도체 IT 섹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전히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에 따라서 업황 개선을 고려할 때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알아야 되는 반도체 산업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장중에도 이런 이야기 챙겨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 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예의 전당 대박 골든벨 종목 에이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종목들이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주식천왕의 7월 포트폴리오입니다. 첫 종목 질환지교 시큐리티 14% 수익으로 수익 실현 확정했고요. 인지디스플레이 좋았죠. 일주일 만에 35.7% 수익률 기록하고 청산 완료했습니다. 메카로 역시 9% 넘게 수익을 냈었고요. 액토즈 소프트 하락장에 빠르게 손절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 AD 테크놀로지 수익률 아주 좋았네요. 이틀 만에 12% 가까운 시원한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까지 보유 중입니다. 이에 7월 한 달 누적 수익률 65.81% 기록했네요. 먼저 이런 장에도 수익을 이렇게 내심에 박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나 싶어요. 마지막까지 또 제대로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7월 마지막까지. 네. 일단은 AD 테크놀로지 그저께 가지고 오신 종목인데 이틀 만에 12%가 올랐어요.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장중에 사실 공개방에서도 어제 이제 제가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매수 공략 포인트를 이제 오전장에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실전 투자에 또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매수하시고 나서 어제같이 음봉 공략을 제가 하시라고 했는데 어제 음봉 제가 예상 체결 매수 구간대보다는 시장이 워낙 폭락하면서 약간 더 밀렸지만은 저점에서 분할 매수 하시라고 했듯이 어제도 종가는 회복하면서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어려운 장에서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하루만 10% 넘게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추세를 강하게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만에 상당히 좋은 그 수익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그 수급적으로 굉장히 오늘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힌트에서도 강한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강한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여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틀 만에 정말 큰 수익, 그야말로 대박 골든벨이죠. 12% 가까운 수익을 냈던 AD 테크놀로지 함께 리뷰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요. 무료 채팅방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힌트까지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어려운 장에도 막 상한가 보내고 이렇게 이틀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 예사로 내는 우리 주식천왕 전문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함께 들어오시고 앞으로 많은 종목들 함께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바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셔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325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자, 파미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핫한 종목 하셨는데 아쉽게도 매수가가 좀 높아요. 11,00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많이 올랐던 파미셀 이 종목 한번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파미셀 뭐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생법 관련된 그 종목들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서 그 기존 보유분들, 물려 계신 분들이 좀 탈출의 경로로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파미셀 월봉 차트 지금 보고 계신데요. 아주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월봉 바닥 자리에서 지금 샛별형 캔들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상당히 바닥에서 이제는 변곡점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첨삭법이 지금 거의 국회 통과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에 또 상정이 되는데요. 본회의에서 아마 리젝트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서의 반등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월봉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는 12,400원부터 한번 분할로 수익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파미셀 이제 슬슬 분할 수익 대응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뭐 그렇게 걱정하실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수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 오늘도 정말 핫한 종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신 분 0750님이 해주신 메지온입니다. 자, 오늘 전화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핫한 종목 지금 대응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얼마신가요? 네, 11만 원입니다. 11만 원이요. 11만 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30%요. 이제 언제 매도할지가 관건일 것 같으니까 한번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매지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네, 메지온 이 종목 왜 매수하셨어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어제 매수하셨나요? 어저께 매수하셨죠? 네. 네, 사실 어제 매수하셨으면 좋은 가격에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어제 거의 고점에 매수하시고 네. 아마 지옥을 한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장중에 뭐 거의 뭐 19% 넘게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이 종목 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지금. 그죠? 네. 네, 탐폰 관련해서 뭐 지금 인상 3상 마지막 단계에 이제 있으면서 그 결과에 대한 노이즈들이 뭐 루머라든가 막 나오면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졌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조금 이제부터는 안정세를 좀 찾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워낙 기대가 컸던 종목이고 실제로 또 시장 자체도 크고요. 미국 시장도 큰 그 어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인상 3상이 제대로 마무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 종목은 뭐 제2의 신라젠처럼 한 번 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수가가 이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15만 1,400원. 바로 이전에 최고가 지점 부근이죠. 15만 1,400원. 네. 이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 부근에서 약 한 3분할 정도로 나누어서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면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이 종목 좀 더 중장기적으로 나머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15만 1,4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전량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지원 일단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수익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오이솔루션이요. 오이솔루션이요. 오늘 종목들이 네. 다 핫하네요.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7,500원에 30%. 67,500원에 30%요. 네, 아, 네. 요즘 5G 상당히 좋은데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잘 선정은 하셨는데 조금 더 일찍 잡으셨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늦게 이제 고점에 잡으셨어요. 그죠? 아니요, 먼저 사가지고 네네. 한번 팔았어요.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수익 내시고. 다시 산 건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네. 조금 급하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건 있는데 제가 네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종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그 이유가 왜냐면 일단 일봉상으로는 상당히 고점이긴 한데요. 네.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또 7월 달 이제 한 번 신고가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조정이 상당히 기간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조정은 깊지 않아요. 그죠? 네, 그만큼 강한 종목이고 5G 중에서는 KMW와 함께 대장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근데 저기 주봉을 보면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월봉을 보시면 자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네. 크게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 달 쉬어갔죠? 네. 네, 쉬어가고 다시 한번 7월 달에 또 한번 힘을 내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 또 한번 쉬어갈 수는 있어요. 네? 네. 그죠? 하지만 이 종목이 한 번에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제가 그동안 5G 섹터를 강조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냐면 일단 5G 대장주들이 실적 순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네. KMW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듯이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보시면 굉장히 퀀텀 점프하면서 119억이라는 큰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 올해 컨센서스가 약 한 406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네. PER도 마찬가지로 13배 수준 정도밖에 아직 안 돼요. 그만큼 주가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실적 네. 성장도 그거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고평가, 걱정할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 차트만 보면은 굉장히 신고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가로 올라왔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고점을 제가 잡아서 불안해요. 네? 다시 고점에 잡아서 불안하다고. 네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고점에 잡는 게 아니고 눌렸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게 그 스킬이에요. 이런 네. 신고가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 네. 한 번에 고점에 확 잡아서 욕심내고 잡으셔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그쵸? 네. 조정 나왔을 그럼 때. 얼마나 팔아야 될까요? 이 종목을 목표가를 사실 잡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얼마까지 갈 것이다. 하니까 지금 못 네? 팔고 있어요.
8만 원. 8만 원은 아니. 어떻게 설정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거기 들어가 보면 투자 의견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에 그게 8만 원 나오더라고. 9만 원. 그럼 8만 원. 시장 의견을 전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장 의견이 이 시장에서 다 맞아 떨어지던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불안하죠.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절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리고 네. 네, 목표가는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확보돼 있는 시장이고 오이솔루션 네.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아니면 그 전에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수익 대응은 하시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추세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그러니까 할게요. 일단 얼마를 먼저 팔아야 되나요? 몰라요.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7만 900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네. 다시 한번 갈 수 있으니까요.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대응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월봉 말씀드렸죠. 8월달 네. 또 달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좀 쉬어갈 가능성 높으니까요. 네. 네. 네, 오늘 오이솔루션 좀 긴 호흡으로 천천히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걱정 마시고 좀 천천히 가져가 보시기를 할게요.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SM SM이요. 자,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2,000원에 25%요. 42,000원에 25%요. 마음고생 많으시겠어요. 이 종목 오늘 신저가에 들어갔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 왜 근데 매수하셨어요? 한번 매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좀 오래됐는데 이게 산지가. SM. 지난번에 혹시 뭐 이슈가 좀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셨나요? 예, 움직일 때 예, 밀릴 때 이제 다시 반등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일단 좀 전반적으로 저희 엔터 관련 섹터들이 노이즈가 좀 많았고 뭐 버닝썬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면서 추세가 좀 무너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도 추세가 좀 무너지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원래 손절가를 대응 안 하시고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예, 장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근데 왜 손절가를 대응 어떤 손절 라인을 설정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예, 왜 그렇죠?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그럼 장기 투자하시면서 손절이 계속 커지면은 계속해서 보유하실 건가요? 아니, 지금 나도 지금 이게 오늘 많이 빠져가 손절할까 자꾸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 이 종목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그죠? 어떤 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왜냐면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약 한 37,000원 부근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왜냐면은 여기 이 전 저점 구간이 이제 지지라인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저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손절 전혀 대응을 안 하시고 그냥 매수했으니까 나는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고 해버리시면은 잘못하면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오히려 손실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일단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지금 이미 추세가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만 원을 일단은 1차 손절가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만요. 네. 그래서 예. 3만 원은 아마 지켜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만약에 3만 원이 지켜진다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럴 때 네. 좀 더 비중을 분할로 좀 축소하시면서 한번 가져가 보시다가 또 한번 다시 밀려서 또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래서
계속 내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좀 덜어내셨다가 나중에 바닥에서 확인하시면서 또 다시 물량을 채워 놓으시면은 기존 매수가보다 훨씬 평균 단가를 낮추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3만 원 이탈하신다면 이 종목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우시더라도 손절을 많이 놓치셨더라도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종목 고생 그동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면서 좀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손절 조금 더 힘내서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중순TC. 진성TE 씨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100원에 15%입니다. 9,100원에 15%요. 아이고, 손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역시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9,100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네네. 9,100원에 15%.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조금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뭐 이 종목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주일이요? 1년. 아, 1년. 장기 투자하셨네요. 네네. 그러시면은 이 종목 한 번 더 네네. 가져가 보시죠, 뭐. 예, 장기 투자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네네. 일단 손절하시기에는 너무 많이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위치가. 네. 근데 이제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근데 섹터 자체가 건설 분야다 보니까 기계 쪽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예, 지금 보시면은 네. 외국인들이 상당히 꾸준히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매집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뭐 실적도 그렇게 뭐 아주 망가지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네네. 놓치셨기 때문에 월봉에서 보시면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8월 달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8월 달 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반등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지금 약간 도지형 캔들로 이번 주에 반등 자리를 변곡점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예, 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셔가지고요. 네, 8,200원 기억해 주세요. 네네. 8,200원까지 만약에 혹시 올라오면은 네. 예, 과감하게 물량을 한번 털어주세요. 예, 다 털어요? 네, 왜냐면은 최소한 70% 이상은 털어내시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밀린다면 또 전저점 부근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 종목은 네. 한 번에 이렇게 추세를 다시 살려내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반드시 8,200원 부근에서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털어내시고 나서 좀 더 핫한 섹터에 좀 종목 교체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한번 바닥권을 한번 노려보신다던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빠르게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볼게요. 자, 6604님이 주신 거네요. 배럴 11,800원에 1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름 관련주인데 그동안 쭉 빠졌네요. 이거 바로 받아볼게요. 배럴이요. 네, 배럴이요. 11,800원에 10%. 11,800원이요? 네. 빠르게. 11,800원에 가격만 빠르게 봐주시죠. 10%. 이거 여름 관련주인데요. 사실 여름 관련주는 이미 이제 여름 성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매수 타임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여름이 오기 전에 매수했다가 여름 성수기 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 계절주인데요. 이 종목은 계절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나라 뭐 레시가드 뭐 1위라고는 하지만은 추세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소외돼서 수급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 종목들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도록이면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손절가는 잡아드린다면 월봉상 지지 흐름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고 주봉상도 마찬가지인데 8,75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릴 테니까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 나온다면은 빠르게 약손실 구간에서라도 분할로 청산하고 나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대한 상담 많이 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아직도 못 해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상담은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에서 저희 마저 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